자카르타 상공에서 본 풍경은 기묘하게 울퉁불퉁해 보인다. 구불구불한 언덕은 형형색색의 줄무늬를 띠고 열대의 태양 아래 반짝인다. 하지만 이것은 흙으로 된 산이 아니다. 이것은 쓰레기 산이다. 동남아시아 최대 매립지인 반타르 게방은 인공 화산처럼 솟아있다. 한 국가, 그리고 전 세계의 쓰레기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기념비이다. 매일 수천 대의 트럭이 그 비탈을 기어올라 7,000톤이 넘는 쓰레기를 쏟아붓는다. 연기가 피어오르고 새들이 맴돌며 사람들은 플라스틱, 금속, 그리고 가치 있는 무언가, 어떤 것이든을 찾으며 쓰레기 더미 사이를 헤집고 다닌다. 놀라운 아름다움을 지닌 나라 인도네시아는 지구의 현대 생활이 낳은 쓰레기장이 되었다. 그리고 자카르타의 스카이라인 뒤편에서는 매일 더 어두운 진실이 더 높이 자라나고 있다. 그것은 인류의 진보가 걷잡을 수 없이 방치될 경우 낙원을 어떻게 부패의 산으로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이다. 인도네시아, 전 세계 폐기물 핫스팟. 인도네시아는 자국의 쓰레기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의 폐기물까지 떠안는 세계 최대의 쓰레기장 중 하나가 되었다. 2억 7천만 명이 넘는 인구를 가진 이 나라는 매일 약 17만 5천 톤의 쓰레기를 배출하지만 재활용되는 것은 10% 미만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노천 매립지, 강, 연안 해역으로 흘러 들어간다. 2018년 중국이 폐기물 수입을 금지한 후 전 세계 운송 경로가 바뀌었다. 미국, 호주, 유럽에서 온 재활용 가능 물질로 채워진 컨테이너들이 인도네시아 항구에 도착하기 시작했다. 그 안에는 혼합 플라스틱, 생활 쓰레기, 산업 폐기물 더미가 들어있었다. 동자바와 수마트라의 작은 마을들은 우발적인 폐기물 중심지가 되었다. 주민들은 음식을 조리하거나 생선을 말리기 위해 수입 플라스틱을 태웠고 대기 중으로 유독 가스를 방출했다. 토양 및 수질 검사 결과 납, 수은, 미세 플라스틱의 흔적이 발견되었다. 엄청난 양의 폐기물에 압도된 지방 정부는 쓰레기를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옮길 수밖에 없었고 낡은 매립지를 관리하는 것보다 더 빠른 속도로 새로운 쓰레기장을 만들어냈다. 동시에 인도네시아 자체의 소비 붐이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다. 성장하는 중산층과 온라인 쇼핑의 폭발적인 증가는 산더미 같은 일회용 포장재를 낳았다. 자카르타의 강에서부터 발리의 해변에 이르기까지 비닐봉지와 플라스틱 병은 풍경의 일부가 되었다. 매년 약 300만 톤의 인도네시아 쓰레기가 바다로 흘러 들어가 태평양 전역의 해양 생물과 먹이 사슬을 위협하고 있다. 편리함 위에 세워진 세상에서 인도네시아는 다른 사람들이 버린 것들의 최종 종착지가 되었다. 이 위기는 더 이상 단순한 오염 문제가 아니다. 이는 진보와 생존 사이에 깨지기 쉬운 균형, 그리고 한 국가의 쓰레기를 다른 국가의 부담으로 여기는 세계적인 시스템에 관한 문제이다. 반타르 게방, 거대한 쓰레기산. 자카르타에서 동쪽으로 불과 20km 떨어진 곳에 지구상의 그 어떤 산과도 다른 산이 서 있다. 동남아시아 최대 매립지인 반타르 게방, 끝없이 커져가는 광활한 쓰레기 지대이다. 100헥타르가 넘는 면적에 걸쳐 있는 이곳은 끝없이 이어지는 듯한 트럭 행렬에 실려 매일 7,000톤이 넘는 쓰레기를 받아들인다. 멀리서 보면 회색과 갈색으로 뒤덮인 거대한 언덕처럼 보이지만 가까이서 보면 그것은 살아있다. 움직이고 증기를 내뿜고 메탄가스를 내쉰다. 공기는 부패와 연기 냄새로 자욱하고 파리떼의 윙윙거리는 소리가 하늘을 가득 메운다. 새벽이 되면 현지에서 뿌물릉으로 알려진 폐품 수집가들이 긴 갈고리를 들고 쓰레기 더미에 올라 플라스틱병, 고철 등 팔 수 있는 모든 것을 찾는다. 수천 가구에게 이곳은 일터이자 집이다.
매립지 가장자리에는 쓰레기에서 꺼낸 바로 그 자재들로 지은 임시 변통의 오두막들이 줄지어 있다. 부모들이 타는 듯한 태양 아래서 재활용품을 분류하고 자루에 담는 동안 아이들은 쓰레기 더미 사이에서 논다. 갇힌 가스나 자연 발화로 인해 정기적으로 화재가 발생하여 공기는 유독성 연기로 자욱해진다. 우기에는 매립지의 일부가 눈사태처럼 무너져 내려 아래에 있는 노동자들과 집들을 덮친다. 지역 병원들은 호흡기 질환, 피부 감염, 심지어 오염된 지하수로 인한 중독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보고한다. 하지만 매일 아침 이 순환은 다시 시작된다. 트럭이 짐을 내리고 사람들이 땅을 파고 연기가 피어오른다. 반타르 개방은 단순한 매립지가 아니다. 그것은 현대 소비 사회의 살아있는 기념비이며 한 국가의 진보와 오염이 어떻게 하나의 거대한 결과물로 융합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이다. 쓰레기 수집가들의 삶. 인도네시아의 쓰레기 상이슬께서 삶은 가슴 아프면서도 비범한 방식으로 이어진다. 현지에서 뿌물룽으로 알려진 수천 명의 사람들이 반타르 개방과 전국에 걸친 다른 거대 매립지 안에서 살고 일한다. 온 가족이 생존을 위해 쓰레기에 의존하며 해가 뜨기 전에 일어나 도시 트럭이 쏟아낸 갓 버려진 쓰레기 더미를 뒤진다. 긴 쇠갈고리와 찢어진 장갑으로 그들은 킬로그램당 몇 센트에 팔 수 있는 병, 캔, 플라스틱 조각들을 골라낸다. 운이 좋은 날에는 한 명의 노동자가 이 43달러에 해당하는 금액을 벌 수 있는데 이는 쌀과 물을 사기에도 빠듯한 돈이다. 그들의 집은 낡은 방수포, 합판 등 회수할 수 있는 모든 것으로 얼기설기 지어졌다. 정의는 근처 전선에서 훔쳐쓰고 쓰레기 타는 냄새는 결코 가시지 않는다. 아이들은 깨진 유리와 주삿바늘 사이에서 맨발로 놀고 나이가 더 많은 아이들은 학교에 가는 대신 부모를 도와 재활용품을 분류한다. 폭우가 내리는 동안에는 쓰레기 강물이 동네를 가로질러 흐르며 질병과 오물을 실어 나른다. 그러나 이러한 위험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뿌물룽은 이곳에 머물기를 선택한다. 그들에게 매립지는 단지 일이 아니라 정체성이자 공동체이며 생존이다. 많은 이들이 다른 아무것도 제공해주지 않는 도시에서 소득을 얻을 수 있다는 약속에 이끌려 먼 마을에서 왔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들은 쓰레기 더미 옆에 작은 상점, 음식 가판대, 심지어 모스크까지 쓰며 폐기물 속에서 자신들만의 경제를 구축했다. 희망이 불가능해 보이는 곳에서 그들은 취약한 형태의 삶을 창조했다. 이는 현대 세계의 가장 척박한 구석에서조차 인간의 회복력이 번성할 수 있음을 상기시켜준다. 수입 폐기물에 숨겨진 대가. 인도네시아의 폐기물 위기 뒤에는 더 어두운 진실이 숨어 있다. 쓰레기의 상당 부분이 자국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2018년 중국의 수입 금지 이후 플라스틱에 대한 국제 무역 규제가 바뀌면서 외국 폐기물이 재활용 가능 물질이라는 이름 아래 인도네시아로 쏟아져 들어왔다. 미국, 호주, 유럽 일부 지역에서 도착하는 선적 컨테이너에는 깨끗하고 분류된 플라스틱이 들어있어야 했지만 그 안에는 기저귀, 식품 포장지, 심지어 의료 폐기물까지 오염된 쓰레기 더미가 가득했다. 동자바 전역의 작은 항구 도시들에서 공장들은 이 수입 쓰레기를 처리하기 시작했고 이를 태우거나 녹여 연료나 저가 재료로 만들었다. 그 결과는 재앙이었다. 짙은 검은 연기가 공기를 가득 메워 인근 마을을 검댕으로 뒤덮었다. 농부들은 농작물이 죽었다고 보고했고 아이들은 만성 기침에 시달렸다. 환경단체의 조사 결과 토양과 지하수에서 독성 화학물질과 중금속이 검출되었다. 위험을 알지 못했던 현지인들은 잘게 썬 플라스틱을 나무와 섞어 밥을 짓거나 생선을 말리는 땔감으로 사용하기 시작했고
자신도 모르게 매일 다이옥신과 발암물질을 흡입했다. 인도네시아 정부가 규제 강화를 발표하고 일부 선정물을 원산지 국가로 돌려보냈지만 여전히 많은 폐기물이 비밀리에 매립되거나 소각되고 있다. 비평가들은 선진국들이 재활용이라는 명목하에 환경적 피해를 수출하며 자신들의 오염을 아웃소싱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인도네시아에게 그 대가는 생태적인 것만이 아니라 인간적인 것이다. 이 불타는 더미 근처에서 쉬는 숨결 하나하나에는 다른 누군가의 쓰레기 흔적이 담겨 있다. 그리고 책임보다 이익을 중시하는 세계적인 시스템 속에서 가장 가난한 지역 사회가 가장 부유한 이들의 편의를 위해 가장 높은 대가를 치르게 된다. 플라스틱의 물결과 죽어가는 바다. 내륙의 쓰레기 산에서 나온 쓰레기는 결국 바다로 흘러 들어간다. 한때 무역과 농업의 중요한 생명선이었던 인도네시아의 강들은 이제 플라스틱을 운반하는 흐르는 컨베이어 벨트로 변했다. 한때 비옥한 강둑으로 유명했던 서부 자바의 시타룸 강은 이제 지구상에서 가장 오염된 수로 중 하나로 악명이 높다. 병, 비닐봉지, 스티로폼이 강표면을 빽빽하게 뒤덮어 햇빛이 물 아래까지 거의 닿지 못한다. 어부들은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가 아니라 재활용으로 팔 수 있는 떠다니는 쓰레기를 모으기 위해 그물을 던진다. 강 하류에서는 매년 수백만 톤의 쓰레기를 싣고 잡아 해로 흘러 들어간다. 과학자들은 인도네시아 단독으로 매년 300만 톤 이상의 플라스틱 쓰레기를 바다에 배출하며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해양 오염 국가로 꼽는다고 추정한다. 해안 마을에서는 조수가 인류가 버린 것들, 즉 슬리퍼, 빨대, 장난감, 그리고 전 세계에서 온 플라스틱 조각들을 다시 가져온다. 해양 생물들이 그 대가를 치른다. 비닐봉지로 배가 가득 찬 거북이들이 해안으로 밀려오고 죽은 고래의 몸속에서는 수십 킬로그램의 쓰레기가 발견되었다. 한때 화려한 색을 자랑하던 산호초는 이제 쓰레기와 미세 플라스틱층 아래에 묻혀 있다. 그 피해는 생태계를 넘어 식탁에까지 이른다. 연구에 따르면 현지 시장에서 판매되는 해산물과 심지어 일상 요리에 사용되는 소금에서도 미세 플라스틱 입자가 발견되었다. 오랫동안 무한하고 관대하다고 여겨졌던 바다는 이제 인류의 낭비를 우리에게 그대로 비춰주고 있다. 물로 둘러싸인 섬나라인 인도네시아에게 이 플라스틱의 물결은 단순히 환경적인 문제가 아니라 자연과 정체성 모두를 서서히 잠식하는 실존적인 문제이다. 유독한 공기와 인간의 대가. 인도네시아의 쓰레기 매립지 주변 동네에서는 공기 자체가 조용한 살인자가 되었다. 밤낮으로 풍경을 가로질러 짙은 연기가 피어오르는데 이는 끊임없이 쓰레기를 태우기 때문이다. 부패하는 쓰레기에서 발생하는 메탄가스는 인근 공장의 스모그와 섞여 수마일에 걸쳐 지역 사회를 뒤덮는 유독한 안개를 만들어낸다. 녹는 플라스틱과 썩는 냄새가 집안으로 스며들어 피부와 옷에 달라붙는다. 북한시와 동부 자바의 의사들은 특히 어린이와 노인들 사이에서 만성기침, 천식, 폐감염과 같은 호흡기 질환이 급증하고 있다고 보고한다. 피부병, 눈의 자극, 두통은 일상의 일부가 되었다. 임산부의 경우 위험은 더욱 크다. 다이옥신과 중금속에 노출되면 선천적 기형과 발달 장애를 일으킬 수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쓰레기장 근처의 지하수에서 납과 수은이 검출되어 식수나 목욕용으로 안전하지 않다. 하지만 대부분의 주민들은 그것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 가장 가난한 가정들은 임대료가 싸고 일자리가 가깝기 때문에 매립지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산다. 그들의 집은 쓰레기로 지어졌고 공기는 그것에 의해 오염되었으며 미래는 그것에 의해 형성된다. 정부의 보건 프로그램은 드물고 있더라도 이들 지역 사회에는 거의 미치지 못한다.
환경단체들은 더 강력한 대기질 모니터링을 촉구했지만 집행은 여전히 미약하다. 인도네시아의 급속한 산업화는 보이지 않는 대가를 치렀다. 이는 화폐가 아니라 피, 그리고 잃어버린 수명으로 측정되는 대가이다. 모든 쓰레기산 아래에는 말하지 않은 진실이 놓여 있다. 오염은 단지 환경 문제가 아니라 영희 근처에서 쉬는 모든 숨결에 쓰여진 인간의 문제라는 것이다. 정부의 약속과 무너진 시스템. 수십 년 동안 인도네시아 지도자들은 국가의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진전은 더디고 일관성이 없으며 종종 상징적인 수준에 그쳤다. 2019년 정부는 2025년까지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를 70% 줄이겠다는 야심찬 공약을 발표했다. 재활용을 장려하고 일회용 플라스틱을 금지하며 현대적인 폐기물 에너지화 시설을 도입하기 위한 캠페인이 시작되었다. 그러나 현장의 현실은 다른 이야기를 들려준다. 많은 지방자치단체는 여전히 적절한 폐기물 수거 시스템이 부족하고 농촌 지역에서는 노천 소각이 여전히 일반적이다. 부패와 부실 관리는 종종 선의의 프로젝트를 탈선시킨다. 정화 작업에 할당된 자금은 지역 사회에 도달하기 전에 사라진다. 스마트 시티와 깨끗한 인도네시아. 계획은 번지르르한 보고서와 사진 촬영 기회를 만들어냈지만 구조적인 변화는 거의 없었다. 자카르타에서는 환경 문제와 더욱 유독한 공기를 우려하는 주민들의 항의로 인해 소각장 건설 계획이 지연되었다. 폐기물 관리가 환경, 산업, 지방행정 등 권한이 중복되는 여러 부처 사이에 걸쳐 있어 혼란과 비효율을 초래하기 때문에 지방정부는 규제를 집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편 민간 기업들은 최소한의 책임만 지면서 상품을 일회용 플라스틱으로 계속 포장하고 있다. 인식이 높아지고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재활용에 대해 가르치고 있지만 위기의 규모는 개혁의 속도를 훨씬 앞지르고 있다. 전문가들은 급진적인 조치가 없다면 인도네시아의 쓰레기 배출량이 향후 10년 안에 2배로 증가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이 실패는 단지 관료주의적인 것이 아니라 체계적인 것이다. 이는 현대화와 부실 관리 사이에 낀 국가의 모습을 반영하며 약속은 많지만 기반 시설은 망가져 있고 지연될 때마다 또 다른 쓰레기산이 솟아오르게 한다. 쓰레기와의 전쟁, 깨어지기 쉬운 희망. 혼돈과 절망 속에서 인도네시아 전역에 조용한 움직임이 뿌리 내리고 있다. 이는 가장 더러운 곳에서도 희망이 자랄 수 있다는 증거이다. 자카르타에서 발리까지 지역사회, 학생, 소규모 사업체들이 쓰레기의 물결에 맞서 싸우기 시작했다. 방크산파, 방산파 또는 쓰레기 은행으로 알려진 풀뿌리 프로젝트가 수백 개의 동네에 등장했으며 주민들은 분류된 재활용품을 현금, 식료품 또는 학용품으로 교환할 수 있다. 발리에서는 젊은 활동가들이 비닐봉지와 빨대 금지 캠페인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다른 주에서도 유사한 규제를 도입하도록 영감을 주었다. Waste for Change나 그린고와 같은 스타트업들은 모바일 앱과 AI를 사용하여 폐기물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적, 수거, 재활용하고 있다. 일부 혁신가들은 플라스틱 병을 건축용 벽돌, 가구, 심지어 도로 자재로 바꾸고 있다. 이러한 작은 승리들은 위기를 막기에는 충분하지 않지만 시민들이 자신의 환경에 대한 주인의식을 가질 때 변화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여전히 과제는 막대하다. 재활용 시설은 부족하고 지속 가능성보다 당장의 생존이 우선시되는 빈곤 지역에서는 공공 참여가 여전히 저조하다. 부패와 미약한 법 집행은 계속해서 진전을 저해하고 있다. 그러나 매립지와 오염된 강옆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한 걸음이라도 의미가 크다.
그들은 어떤 정부 법령도 자신들을 구원할 수 없으며 오직 끈기만이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을 안다. 아이들에게 쓰레기 분리수거를 가르치는 한 학교, 플라스틱 소각을 멈춘 한 마을, 포장을 다시 디자인하는 한 회사. 이것들은 언젠가 더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불꽃들이다. 쓰레기와의 전쟁은 깨어지기 쉽지만 이미 시작되었다. 그리고 쓰레기 아래에 묻힌 나라에서 가장 작은 변화의 행동이 언젠가 산을 옮길지도 모른다. 인류를 비추는 산. 반타르 개방 위로 해가 지면 쓰레기산은 주황빛 하늘 아래 희미하게 빛납니다. 멀리서 보면 바람의 방향이 바뀌고 부패한 냄새가 돌아오기 전까지는 자연 언덕으로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곳은 단순한 매립지 그 이상입니다. 이는 인간의 과잉을 보여주는 기념비이며 문명의 발전과 오염이 어떻게 나란히 성장해왔는지를 보여주는 반영입니다. 모든 비닐봉지와 버려진 병 하나하나는 결과에 대한 생각 없는 소비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인도네시아에게 이 산들은 단순한 환경적 상처가 아닙니다. 부유한 자들의 쓰레기가 가난한 자들의 생계가 되는 불평등의 상징입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인도네시아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인도, 필리핀, 아프리카, 심지어 쓰레기를 해외로 수출하는 서구 도시들의 외곽에서도 비슷한 풍경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반타르 개방은 편의가 책임을 능가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한 가장 가시적인 경고로 서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몇 년 안에 수용 한계에 도달할 것이라고 말하지만 그보다 훨씬 이전에 이미 양심의 경계를 넘어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기와 침묵 속에서 삶은 계속됩니다. 아이들은 웃고 쓰레기 수거인들은 일하며 도시는 계속해서 더 많은 것을 보냅니다. 이는 비극이자 증거입니다. 파괴하고 견뎌내는 인류의 능력이 하나의 쓰레기산에 함께 겹쳐져 있습니다. 카메라가 뒤로 물러나면 자카르타의 스카이라인이 연무 너머로 반짝입니다. 밝고 멀리 있으며 무관심합니다. 그 이미지는 마지막 질문을 던집니다. 만약 이것이 현대 생활의 대가라면 우리는 얼마나 더 외면할 여유가 있을까요? 위에서 보면 인도네시아의 쓰레기 산들은 살아있는 생명체와 같습니다. 주변의 모든 것을 확장하고 숨쉬고 소비합니다. 하지만 쓰레기 아래에는 무시하기에는 너무나 큰 진실이 놓여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인도네시아의 문제가 아니라 인류의 거울입니다. 우리가 만드는 모든 포장, 모든 식사, 모든 선택이 우리 자신의 방치라는 풍경에 기여합니다. 발전은 그 빛으로 우리의 눈을 멀게 했지만 그것이 들이우는 그림자는 매일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폐허 속에서도 사람들은 계속해서 재건하고 적응하고 생존합니다. 그 산들은 실패의 상징일 수도 있지만 인내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지구 자체가 지쳐 보일 때조차도 생명은 지속된다는 증거입니다. 아마도 진짜 질문은 우리가 이 쓰레기를 어떻게 치우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우리 자신을 정화하느냐일 것입니다.